전자담배는 괜찮죠? 가짜였다고 합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해장을 하려면 해장술을 마셔야 한다며? 이 소개팅이 망했다라고까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 최악이다 진짜. 안녕하세요, MC 임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정호승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소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망한 소개팅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비하면서 좀 봤거든요. 네네. 이번 사연들도 정말 역대급이더라고요. 아 진짜요? 사실 1편이 워낙 엄마무시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번보다 더 센 게 있을까 싶었는데 맞아요. 더 엄청난 분들이 계셨습니다. 와, 1편보다 더 강한 사연들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벌써부터 떨리는데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들은 언제까지나 제보자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제 사연이다 보니까 내용에서 특정인이 지칭될 수 있기에 약간의 각색 과정을 거쳤음을 밝힙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오늘의 제목을 외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소망! 첫 번째로 포문을 열겠습니다. 네. 제목은 선 넘는 선배. 아이고야, 벌써부터. 사연자는 여성분이신데요. 네. 평소에 직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선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 친구는 인상이 좀 강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데 네? 그래도 만나보면 사람이 정말 괜찮다고 느낄 거니까 꼭 한번 만나봐 라며 적극 추천했기에 믿고 나가게 됐어요. 오, 좋아. 그래서 사진 교환도 안 하고 소개팅에 나갔어요. 사진 교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만난 남성분은 상상 이상으로 무섭게 생겼던 거예요. 양팔과 목, 얼굴까지 문신으로 덮여 있었고 덩치가 굉장히 컸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어. 선배의 말을 믿었기에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이어갔죠. 네. 그러나 남성분은 전자담배는 괜찮죠? 라면서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더니 지금까지 연애는 몇 번 해보셨어요? 전 남자친구와는 얼마나 만나셨어요? 결혼하면 직장은 어쩔 거예요? 와 같은 무리한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뭐예요 이거? 면접 보나? 먼저 보나 진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상대 남성분이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소개팅을 마친 후에 회사에서 선배한테 남성분에 대해 따졌는데 나는 정말 사람이 괜찮아서 소개를 해준 건데 왜 화를 내냐?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너가 속물이야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진짜 여성분은 선배가 해준 말이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은데 이와 반대로 남성분은 처음 만난 날 바로 앞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무례한 질문을 쏟아내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엔 여성분도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사진 교환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소개팅 전에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건 주선자의 말이나 사진밖에 없으니까 꼭 사진도 교환하고 상대방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신원 확인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연자는 남성분인데요. 친구의 지인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게 됐어요. 약속 당일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한참을 기다려도 여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또 늦어! 맨날 늦어! 맨날 늦어. 그래서 문자로 어디냐고 물어보자 본인은 이미 약속 장소에 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고 대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소를 재차 확인하자 갑자기 당황하면서 장소를 착각했다며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답하셨어요. 오해했네. 오해했네.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도착하셨죠. 이후 대화를 나누는데 여성분께 택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수령인 이름을 말하는데 남성분이 알고 있는 이름과 달랐던 거예요. 뭐야? 무서워. 왜 이름이 다르냐고 묻자 친구의 택배를 대신 받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카페를 나와 영화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게 내부가 복잡해가지고 여성분을 잃어버렸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성분을 찾았기는 했으나 해당 전화번호는 여성분의 번호가 아니었던 거죠. 뭐지? 그래서 남성분이 이 번호는
누구 번호냐라고 물었는데 여성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이게 진짜 번호예요 라며 한 번호를 주고 가셨어요. 그 길로 한참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번호도 가짜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분 정체가 뭐죠? 제 생각엔 아마도 소개팅 대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신 나오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서 장소도 잘못 알고 늦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와, 말로만 들었던 대리 소개팅이었네요. 야, 진짜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아까 친구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건 내가 소개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기본적인 신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벌써요? 네. 제목은 편하게 맞나요? 벌써 무서워. 사연자는 여성분입니다. 직장 동료를 통해 이 남성분을 소개받았어요. 남성분은 우리 둘 다 직장인이라서 주말에 피곤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만나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긴장감을 덜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좀 설렜어요. 그러니까 설레셨어. 근데 약속 당일날 감지 않은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술 냄새를 풍기며 약속 장소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어제 회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온 것에 감사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후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여자들은 사진으로 사기 많이 치는데 땡땡씨는 얼굴이 예뻐서 남자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전 소개팅에서는 상대가 못생겨서 별로였어요 라는 말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는 해장을 하려면 해장술을 마셔야 한다며 나가서 같이 술을 먹자고 수작을 부렸어요. 여성분은 당연히 거절했으나 간단히 맥주만 한 잔 마시자 라고 했어요. 이후 술은 더 시키지 말자고 만류했음에도 계속 마셔서 잔뜩 취하더니 스킨십을 하려고까지 했어요. 이를 거절하자 가게 안에서 난동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최악이다 진짜. 후에 여성분은 남성분의 연락처를 차단했으나 남성분은 오히려 주선자에게 왜 차단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와. 편하게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아무리 편해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해장술이라뇨. 친구도 아니고 싫다는데 스킨십 막 하려 하고 또 거절하니 난동까지 부리는 거는 아니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남성분의 인성이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다가 네. 직접 대면하고 나서야 드러난 거죠. 아이고야. 소개해주신 직장 동료분도 이걸 알고서 소개해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소개해주지만 자기 일처럼 사실 꼼꼼하게 알아보고 연결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인성적인 부분이 만남 이후엔 드러나니까 주선자도 당황스럽고 사연자분께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경험만 생겼을 것 같네요. 주변에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하면서 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소개팅 매너도 지키지 못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과의 소개팅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지금까지 3가지 소망 사연들 만나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진짜 이게 실화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런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만 서로 지켜도 이 소개팅이 망했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소개된 사연을 보니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들은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솔직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성을 만날 접점도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아무래도 소개팅으로 만나는 걸 많이 찾게 되는데 진짜 거의 대부분의 만남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 주선자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키나 얼굴 등 외모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직업이나 나이와 관련된 신상 정보까지도 말이에요. 소개팅을 반복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소개해주는 주선자가 본인 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 검증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결혼정보회사를 가지?
그냥 주변 사람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결혼정보 회사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주고 끝까지 케어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언제까지나 믿고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철저히 검증된 상대방을 만나기 위한 비용이라면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망한 소개팅들에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듀오가 과연 어떻게 지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아줄 수 있는지 전화 상담을 통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소망을 알려줘요. 듀오였습니다. 나와 결혼해 듀오! 듀오!